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도내 200여 개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젯밤에는 거문도 인근에서 진도 2.4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콜레라 파동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시장이 썰렁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안전한 지역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쌀값 폭락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조생종 햅쌀 가격은 20%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29일까지 열리는 한평정원 페스티벌의 작가정원이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건데요. 국내 정원 문화를 선도해가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즈넉한 가을 정치로 물들어가는 순천 문화의 거리. 이 일대 주택가 담벼락 아래 특색 있는 작은 정원들이 조성됐습니다. 태초의 무한한 숲의 기억을 일상 속에 형상화한 황신혜 작가의 투영된 숲 정원과 순천만의 자연을 형상화한 최혜영 작가의 플로팅 라운지 정원 등 작은 정원 7곳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도심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정원을 볼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다 보니 좀 자연과 동화된 느낌도 나고. 한평정원 페스티벌 작가 정원은 올해 처음으로 도심 재생구역 내에 조성돼 원도심 활성화를 돕는 새로운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순천에서 시작된 이 작가부 7개는 정말 주민들 생활 공간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진행 과정까지가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학생부와 일반부 53개 한평정원도 국내 유일의 경연대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여 새로운 정원 작가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1회 대회에 비해서 3회 대회가 훨씬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에 비해서 3회 대회는 평균 3.4대 1의 작품 경쟁률을 보인 그러한 대회로서의 하나의 명성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평정원 페스티벌.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정원이 생활 속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산업화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미 있는 축제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200개가 넘는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가로수 169그루가 꺾이거나 쓰러졌고 신호등과 가로등 28개가 파손되는 등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모두 202건의 공공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광양과 순천 등 5개 시군 727헥타르에서 감과 배에 낙과 피해가 발생했으며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된 농경지도 877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4일까지 각 지자체의 피해를 접수한 뒤 관계 부처와 재난지원금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16분쯤 여수시 거문도 남쪽 24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피해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규모 2.4의 지진은 민감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번 지진은 올해 전남에서 5번째 발생한 것이고 강진을 제외한 4건은 모두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순천과 고흥의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해 신속한 정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순천시 나간면 배 낙과 피해 현장을 찾아 10에서 15%로 추정되는 낙과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재해농업 가입농가에 대한 신속 배상 지원 등 지원책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고흥군 도덕면을 방문해 995헥타르에 이르는 벼 도복 피해 현황을 살핀 뒤 복구 대책을 논의하고 수발화 피해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콜레라 파동 이후 지역 수산물 소비가 얼어붙었는데요.
여수시와 수협이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수산물 촉진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강승원 경제해양수산국장을 김종태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다수온 상승에 따른 어패류 폐사와 콜레라 파동 이후 지역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었다면서요. 어떤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여름에 유난히 고수온으로 인한 어패류가 일부 폐사가 되고 있고 또 콜레라 영향으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 가중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이제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다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수협이나 지역 수산 상인들이 어려움이 많다면서요.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은 수산물 소비가 줄면 수산시장이나 횟집 등의 매출액은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식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산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협 입한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3분기 대비 금년 입한고가 약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감소 원인은 물론 고수온 영향으로 인한 폐사, 적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최근 수산 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수시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매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일반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납성분이나 중금속 등 77종의 시료를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은 전혀 기준치 이하로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우리 여수시의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수산물 시식회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식회까지 열면서 수산물 촉진 활동에 주력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9월 28일 날 저희들이 여수 수산시장에서 시식회를 가졌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우리 여수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관 단체장들이 참여를 했고 더불어서 시장 상인들 또 수산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이한 사항은 이 기관 단체장들 모임 자체를 여수 수산시장으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식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국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여수 지역 수산물 판매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수협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수협의 수산물 위판액은 모두 38억 1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억 6천만 원에 비해 2억 5천여만 원 줄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만 2억 2천여만 원 정도 집중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콜레라 파동 이후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쌀값 하락에 따른 산지의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산지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쌀값 하락률을 15%와 20%로 가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 변동 직불금 감소액과 농협 RPC 적자액 등으로 피해액이 각각 3천억 원과 3,7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생산 예정량을 420만 톤으로 추산했으며 전국쌀 생산자협회는 지난달 22일 올해 조생종 신고 가격이 20% 폭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도정 질의에서는 전라남도가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인 교육 현장에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표류하게 된 책임의 소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도정 질문 첫날 의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는데 지방 입법권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사의 생각이 그다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만에 전남도의회는 이 지사 답변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조례 제정의 최대 걸림돌은 예산인데도 의회가 방기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의원들은 도대체 경중완급도 모르는 그런 의원들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조례 제정의 핵심인 농업 예산 확대 문제에 대해 이낙연 지사는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에 추가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쪽에 뭔가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줄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편 전남의 교육 현장에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6,500여 명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1.5배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022년까지 시설관리직 공무원 321명을 감축하고 민간 위탁해 비정규직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고용 안정을 힘써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성과 상여금 제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와 불만이 전달됐고 인사평가에 청렴도를 반영해 하락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청렴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욱 위원장이 여수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지역 소통 공감 릴레이 행사로 전남 시군으로는 처음 여수를 방문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전라선 포함과 여수공항 국제선 허가 등 지역 현안 문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사후 활용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18회 여수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도전을 통해 장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수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선수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육상과 탁구 등 8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펼칩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본 경기와 함께 시립국악단의 공연 등 다양한 축하 공연도 열려 흥겨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히 미방위 소속 김재경 의원은 최근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지역방송의 매출은 크게 줄어 프로그램과 인력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중앙의 본사들이 지역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직원 10여 명이 단체로 진드기에게 물렸습니다. 직원들은 발진과 가려움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당 측은 전격적으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찾는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12명에게서 어젯밤부터 발진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오늘 출근하자마자 단체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빨갛게 다 올라와가지고 병원 가봐야지. 마침내 급하게 다 갔어요. 병원 진단 결과 이들 모두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체험관 안에 설치해둔 책상과 의자를 밖으로 옮겨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가 진드기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당 측은 며칠 전부터 직원 한두 명에게서 발진 증세가 나타나자 자체 조사를 벌여 통나무 재질의 책상과 의자에 진드기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당 측은 초기에 시시하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객 대다수가 감염되기 쉬운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방역에 나서지 않았고 광주 MBC의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휴강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오면 안 되지. 그 나오면은 진드기는 더구나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내가 물린 건 괜찮지 차라리 이 얘기는 물리면 안 돼요. 어린이 문화원 안에 있는 물건을 매일 소독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아시아 문화전당. 하지만 책상과 의자가 지난 3주 동안 이용객들의 쉼터로 사용되어 온 만큼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청 직원이 실종돼 관계기관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청 직원 36살 A씨가 지난 4일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한 모텔에 묵은 뒤 이튿날인 어제 오전 7시쯤 자신의 차를 타고 모텔을 나선 이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차량은 모텔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차 안에는 휴대전화 등 A씨의 소지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과 군청 직원, 주민 등 70여 명은 A씨의 차량이 발견된 마을과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기계 판매업체 직원이 농기계 구입 대금을 가로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지난 6월 한 농민으로부터 중고 농기계 매매 대금 8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농민 2명도 자신들이 맡겨놓은 2천만 원 상당의 콤바인과 지게차 구입 대금 1,200만 원을 A씨가 가로챘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